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합니다. 한국저하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박사님. 야, 저희 지금 몇 주째 이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집중력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집중력의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잘 늘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집중력도 우리 근육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뇌에서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얘도 근육하고 똑같이 쓰면 쓸수록 는다. 쓰면 쓸수록 는다.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속 집중을 쓸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자기조절 지수와 선호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뇌 선호도에는 자, 이쪽이 약한 애들은 덤벙거리다 틀려요. 요 부분이 약하면 공부하자,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해요. 자, 이 부분이 약하면 집중이 약하고요. 이 부분이 약하면 열정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 부분이 약하면 스마트폰만 하려고 그러고요. 이 부분이 약하면 산만해요. 혹시 어머니 아이가 걸린 거 있나요? 그럼 엄마 이렇게 다 걸렸어요. 우리는 다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호도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이가 어느 하나가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야 이거 여기서 더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이 보고 너는 네 뇌를 봐라. 너는 이 상태에서 스크린을 더하면 너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스크린을 조절해라 라고 줬어요. 예 하고 갔어요. 근데 얘가 조절을 못해요. 그 다음에 검사로 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해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얘는 이미 자기조절 지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면 자기조절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조절 지수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좀 했었었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자기조절 지수를 집중력과 이제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엔 제가 이제 큰 틀로 갔잖아요. 요번에 조금 전 이제 세부적인 틀로 가는데 자기조절 지수라는 게 뭐냐? 자기주도 학습과 같은 원리로 보면 돼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죠. 내가 주도적이죠. 어머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이 공부를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냐? 엄마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한번 냉정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서 분명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짭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공부는 이 아이가 엄마가 손을 놓는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있는데 어디다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어디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지 얘가 모르잖아요.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에 처음에 오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루에 크게 3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뭘 할 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네. 학교 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뭐 이러고 학교 갔다면 뭔가 하나를 갖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전화하면 책을 한 읽고 싶다. 그러면 네가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스스로 계획을 해보니까 저는 20분이요. 그래? 그럼 20분 동안에 그러면 한번 책을 읽어봐라. 자, 그런데 뭐냐? 어떤 책을 읽을 건가를 미리 계획도 세워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뭐 할래? 영어 단어 외운다. 그래? 몇 개 외울래?가 아니라 몇 분 동안 외울래. 그럼 몇 분 동안 외운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전에 저녁에 처음에는 3가지 정도를 자기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아주 몇 가지 정도. 3가지.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하나씩. 그렇죠. 자, 이게 되면 늘리는 거예요. 6가지로. 그 다음에 12가지로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가지로 늘려요. 24가지로 늘려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잘라 쓴다는 거는
선택하고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잘 여기서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숙제를 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요. 자, 책을 읽는데 몇 분 읽을 거냐? 어떤 책을 20분 읽는다는데 얘가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 계속 읽었어요. 예. 아니에요. 그래도 20분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 뭐도 들어가냐면 스마트폰을 게임을 할 시간도 계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런데도 중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끊어야죠. 우선 그걸 먼저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되고 나면 문제 없는데 되기 전에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20분에 끊어요. 그다음에 영어 단어 외운다 그러면 5개 외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때 5분 걸릴 수도 있고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 단어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게 아니라 20분 동안에 외우겠다 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30개 외웠어요. 근데 내가 6개월 뒤에 거기다 30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20분 동안에 오늘 30개 외웠다, 20개 외웠다, 15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 내지 6개월 지나면요. 내가 처음 외운 것보다 반드시 배 이상 외우는 뇌가 만들어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0개, 25개, 35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그 다음에 50개, 55개, 60개 이렇게 가요. 다시 말해서 몸이 쓰면 근육이 늘듯이 뇌도 하면 근육이 시신경이 는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0에서 100 중에서 지금 집중이 10이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100으로 외우니까 30개 외운 걸 60개 외우는 걸로 초집중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계획하는 것 그리고 네. 시간을 세부적으로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성취 아무리 재밌었던 거라도 그 시간 가운데 중단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딱 새롭게 다가오는 네, 거. 그래서 처음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 우리도 그러면 집중, 선택을 하고 집중, 선택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네가 정해봐. 나는 책을 읽을 때 몇 분 정도면 아침에 집중할 수 있겠냐?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엄마는 한 15분, 10분, 나 거기에밖에 시간이 없어. 오케이, 그만큼 하나되 네가 올인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가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늘릴 수 있어서 그 다음 지나면 6개. 그럼 본인이 늘렸죠. 본인이 계획했죠. 본인이 계획해서 3가지 하던 애가 6가지로 늘리면 대단한 거죠.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요즘 내가 나한테 그렇죠. 대단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는가 자존감이 탁 쓰죠. 엄마가 할애서 하면 착한 아이로는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본인에게 대단하다 자존감은 안 느끼죠. 그렇게 해서 6가지로 늘린 애는 12가지 늘리는 건 쉽다는 거예요. 12가지 늘리면 24가지로 자기 시간을 쪼개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자기가 할 시간을 딱 정해서 쪼개서 하지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생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휴지통에 버렸는지 제가 이 24가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버려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전 깜짝 놀라서 그 소리 듣고 그동안 시간을 버려버렸던 그 시간. 휴지통에 버렸던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되고 나면 부모가 터치할 일이 없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어머님들은요. 항상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를 기능을 가르치려고 해요. 3가지도 고등학생이 3가지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그다음 앞으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아이가 24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기초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력, 공부하는 집중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집중력에 대한 정의, 상황. 여러분 한번 그 전 강의들을 꼭 한번 네네. 방송 다 있으니까요. 다 좋은 있죠. 아침입니다. 네. 유튜브 또 구독하시길 바라고 오늘 부모 멘토링도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입니다. 부모 멘토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부모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5분 추첨해서 홍 박사님의 책 저희가 추첨해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상에 댓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5분 선정해서 무료 뇌파 검사권 추첨되신 분들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그 센터 측에서 연락이 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되겠어요.